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의 난점인 거예요. 우리가 2차원을 이해할 때는 3차원에 이렇게 인베딩 되어 있는 2차원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를 정의할 때부터 구가 뭐냐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a제곱인 점들의 집합 하는 순간 이미 3차원에 속해 있는 2차원을 상상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뭐 4차원 산다고 하면 4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차원에 속해 있는 4차원을 상상해야 된다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좀 되게 만약에 실제 우리가 사는 공간 이상의 뭔가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반칙인 것처럼 여겨져요. 좀 그거 말고 인트린식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그거를 계속 이제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2차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바고 사실 여기서는 좌표가 표면에서의 좌표만 사용했으니까 정당하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저기 우리가 평면기하에서 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당장 구 위에서의 기하만 가도 다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상대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분기하를 알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미분기하를 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기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제 현란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이 휘어진 공간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스피어 이거 말고도 저기 제가 그린 것처럼 도너츠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되게 뭐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해서 다양체라고 하나? 다양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매니폴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수학자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랭귀지를 그냥 소개만 하는 정도예요. 이제 일반 교양도서에도 다양체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2차원 다양체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도입을 한 거고요. 뭐 훨씬 복잡한 어떤 다양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체가 뭐냐라고 그냥 한다면 쉽게 국소적으로 봤을 때 이 2차원 같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봤을 때 평면 같잖아요. 여기를 그냥 돋보기로 이렇게 이렇게 돋보기로 본다면 이건 거의 평면처럼 보이죠. 스무스한 것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얘도 돋보기로 여기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의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을 우리가 그냥 R2라고 표현하는데요. 2차원에서는 계속 2가 붙어 다니고 있죠. 근데 이제 3차원에서는 3, 4차원에서는 4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양체는 로컬리,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평면 같은 RN이라고 그냥 표현만 할게요. N차원 다양체가 뭐냐라고 하면 로컬리 RN이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국소적으로 평면이랑 똑같다. 그거를 그냥 다양체라고 해요. 사실 수학적으로는 너무 그냥 나이브한 표현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의 넓이 같은 거 구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분계에서 뭘 한 거에 해당하냐면 이 다양체 위에서 어떤 리전을 주고 그 리전의 면적 또는 사실은 우리는 면적과 부피를 구별하죠. 왜냐하면 3차원이고 면적은 2차원이니까. 근데 2차원에 사는 세상 사람한테 있어서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게 부피예요.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3차원 개념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에어리어라든지 볼륨, 기분 리전 어떤 매니폴드를 보통 그냥 M이라고 이렇게 제가 쓸 텐데 M이라는 매니폴드에 어떤 리전 영역이 있고 거기에 부피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물리적인 상황을 좀 연출을 시켜볼게요. 이게 지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각 포인트마다 온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온도 몇 도쯤 될까요? 한 20도 되나? 20도라고 합시다. 도시 그리고 뭐 북한은 온도가 얼마고 각 지역마다 온도가 있다면 뭐 온도장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온도장, 템퍼러처 필드 장을 그냥 필드라고 할게요. 전기장 같은 것처럼 그럼 템퍼러처 필드를 T라고 한다면
t는 위도와 경도 같은 이제 세타 파이라고 할게요. 물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장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우리가 고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공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이 뭐 위도가 조금 변할 때 얼마만큼 변하는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레디언트 같은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필드가 있을 때, 제가 온도장을 예를 들었지만 그냥 숫자만 주어진 스칼라 필드가 있을 때 스칼라 필드에 미분적분 같은 걸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캘큘러스, 미분적분이 캘큘러스니까 그러니까 온도라는 함수를 주어진 좌표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것들을 의미 있게 만약에 한다면 그게 미분기하에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또 온도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에어 이렇게 풍향 화살표 바람장이라고 할게요. 바람장, 윈드필드. 이건 벡터필드예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양체 위에 S2라는 다양체 위에 벡터 필드가 존재한다면 그 벡터 필드는 이런 좌표의 함수일 거고 그것이 어떤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훨씬 다이나믹스가 생기겠죠. 물리적 상황을 정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기하라는 그 수학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마디로 규정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미분적분을 안다라고 한다면 미분적분에서 했던 게 뭐냐, 요 x축 위에서 함수 fx가 주어지면 이거 미분할 줄 알고 적분할 줄 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결국은 이 이제 실수 라인, 그것을 R1이라고 해요. 1차원 실수라고 해서 R1 위에서 정의된 캘큘러스를 해왔던 거예요. 미적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이걸 좀 확장시키면 여기 이제 y축이라고 해서 평면 위에 어떤 이렇게 도자기 서피스가 있다. 그러면은 fx, y라고 하는 캘큘러스 on R2라는 것도 미적분에서 배운다고요. 편미분하고 이런 것도.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S2라고 하는 휘어져 있는, 최소한 아주 직관적으로 휘어져 있는 웨이폴드 위에서의 캘큘러스 on S2라는 것이 정의가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직선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직선이 새롭게 정의돼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더 훨씬 복잡한 모양으로 막 꼬여있는 다양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의 미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배우는 게 미분기하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면적을 구하는 걸 통해서 이걸 했는데 이 행위가 가능해지려면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두 점 사이에 삼각형 하나도 우리가 그리기가 어려웠잖아요. 왜냐면 직선을 몰랐기 때문이고, 직선을 정의하려면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리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리 개념은 평면상의 거리일 뿐이에요. 그럼 휘어져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의 거리가 뭐냐는 개념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거리 개념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냥 아주 벌거벗은 스페이스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수학자들이 위상 공간해요. 근데 거기에 거리 개념을 더 씌워놓은 스페이스를 우리는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 개념, distance, 이 개념은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거리 개념을 알고 나면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 해가지고 면적 개념도 그제서야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반 상대론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거리예요. 거리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챕터 2에서 계속 라인 엘리먼트 얘기를 하는 게 거리 개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챕터 2에서 매트릭이라는 단어는 안 썼는데요. 이것만 소개하고 좀 오늘 좀 정리할 건데요. 이 거리 개념은 우리가 평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썼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요. 그래서 매우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싶은데요.
여기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바로 이 칠판을 제가 XY라는 좌표를 사용하기로 한다면 이 A라는 포인트하고 B라는 포인트 이 둘 사이의 거리의 개념은 그 거리를 제가 아주 작은 거리라는 의미에서 ds라고 하겠습니다. 이 A는 이제 좌표를 내가 준 거니까 이걸 x, y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를. 이 B라는 포인트는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ds 제곱은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때 이제 이 ds를 라인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이 ds를 선 요소라고 합니다. 이 좌표는 우리가 주기 나름이죠. 똑같이 A, B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이제 2차원을 이렇게 쪼개겠다. 방사형으로 쪼개고 레디얼하게 쪼개. 그래서 그림은 좀 안 맞지만 이 A, B 포인트를 이런 격자를 사용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과 그 다음에 기준으로부터 돌아간 정도를 phi라고 한다면 이 b는 r 더하기 dr, phi 더하기 d phi.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아마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라인 엘리먼트는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인 엘리먼트는 이 자체지만 그것의 제곱 버전으로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이런 눈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개수를 dx하고 dy의 개수를 이제 굳이 쓰지 않았지만 1의 수가 있죠. 썼는데도 쓰여지지 않은 거지. 진짜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ds 제곱은 여기 1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phi 제곱 이 개수에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선택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집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희한한 좌표를 사용하겠다. x하고 y라는 좌표를 사용하는데 x는 원래 이제 카테시안 좌표에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해봅시다. 딴 게 아니라 이제 평면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라인들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라인으로 평면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요 축,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축을 요 정의에 따르면 요게 대문자 x축이고요. 요 축이 y축이에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좌표 변환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dx는 dx-2 dy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냥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ds 제곱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에다가 이거 뒤집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5 d 새로운 좌표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5 dy 제곱 더하기 8분의 3 dx dy 계산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보자는 얘기냐면 어차피 이건 dx 곱하기 dx니까 16분의 5 dx 제곱 더하기 이걸 먼저 써볼게요. 16분의 3 dx dy 더하기 16분의
10분의 3 두 개 더해서 8분의 3이 되는 dy dx. 그럼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더하기 16분의 5 dy 제곱으로 일부러 한 걸 이렇게 펼쳐봤어요. 그리고 나서 요 개수에 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개수에 주목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죠. 지금 2차원인데 일반적으로 그 항상 이런 구조를 가져요. 여기는 이제 공교롭게도 dr, d, phi의 개수는 0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 앞에 나오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함수일 수 있죠. 숫자도 상수함수니까 이런 걸 이제 메트릭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메트릭 함수. 메트릭은 번역 뭐 계량이라고 번역하는 집들도 있는데 그냥 메트릭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붙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행렬처럼 바라볼 수가 있죠. 지금 요 직교 좌표계 x, y 좌표계에서는 1, 0, 0, 1 행렬처럼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것은 메트릭 각각의 메트릭 펑션이에요. 그것을 매트릭스로 본 거예요. 매트릭하고 매트릭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매트릭스 모양으로 보면 1, 0, 0 r 제곱이고요. 극좌표에선. 그리고 이거 특별한 어떤 좌표 변환을 해주고 나니까 여기서는 16분의 5,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5라고 하는 다소 특이한 매트릭 펑션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2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좌표를 잡든 간에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in general. 2차원의 라인 엘리먼트는 제가 x1, x2라는 좌표를 그냥 사용한다고 하면 라인 엘리먼트 ds 스퀘어는 어떤 개수 dx1 제곱 더하기 g12 dx1 dx2 g21 dx2 dx1 g22 dx2 제가 개수를 a, b, c, d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행렬의 1, 2성분 1, 2성분, 2, 1성분 같은 것을 좀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다 이제 매트릭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 매트릭 펑션을 행렬로다가 지금 2차원에서는 2 곱하기 2 행렬인데 이렇게 모아놓은 오브젝트 이게 이제 그 좌표를 대변하기도 하고 그 좌표로 기술하고자 하는 공간을 좀 대변하는 역할도 해요. 얼마만큼 대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걸 제가 G 행렬 G 괄호를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매트릭 이것을 매트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인 엘리먼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매트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좀 할게 일반적으로 매트릭 펑션은 Gij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좌표의 함수예요. 여기서 이거 R 제곱이 있었던 것처럼 사인, 코사인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알면 커버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게요. 매트릭이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 공간이 휘어진 정보. 지금 우리는 다 평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커버처가 0인 곳이에요. 평면은. 좌표는 다 다를 수 있죠. 좌표가 다르면 매트릭은 다 달라요. 근데 좌표하고 상관없이 커버처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양, 그 진짜 어떤 좌표를 사용하든 간에 본질적인 양, 이 계산이 된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수학 얘기처럼 들리는데 만약에 물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2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그러면 GIJ는 시간과 X1, X2
수에 관한 함수라고 만약에 해놓는다면 시간까지 포함해서 2 곱하기 2행렬이 아니라 3 곱하기 3행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3차원 공간의 시간까지 하면 4 곱하기 4행렬을 의미 있게 다룰 거고요. 잘 보면 G12하고 G21은 그냥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은 대칭 행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값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6개의 값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6개의 매트릭 펑션을 알면. 그럼 4차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제가 일단 동그라미로 그냥 다 써놓고 대각선 포함해서 10개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4차원에서. 4차원의 매트릭이 이제 주어진다면 10개의 매트릭 펑션이 주어지면 커버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갈 길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2차원에서 계속 갈 거예요. 2차원 완벽하게 이해하면 4차원은 그걸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아까 최시영 선생님 계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요 구 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개념, 그게 ds 스퀘어는 요 이제 9의 반지름이 a라고 했는데 이미 3차원 개념이 들어간 거 같죠. 반지름이 중심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9 2차원을 이 캐릭터라이즈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반지름이라고 해석을 하든 뭐하든 a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라인 엘리먼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즉 2 곱하기 2행렬에서 a 제곱 0 0 a 제곱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묻고 이게 나와 있으면 요걸 사용해 가지고 면적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요 원의 반지름하고 요 둘레하고의 비율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이 계산을 시스테매틱하게 요 매트릭 또는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이 계산을 제대로 해보자는 게 이 책에서의 의도한 바예요. 결국은 요 이제 평면에서는 요게 2파이r 나누기 r 해가지고 2파이게 이제 평면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구 위에서 해보면은 요 원의 둘레 나누기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질 않고 뭐 2파이에 뭐 어떻게 나와요? a분의 사인 뭐 a분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여기 a가 붙고 a분의 r 뭐 이렇게 나올 정도 나오겠네요. 2파이 모르겠어요. 사인 그래서 r이 a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때에는 2파이 r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게 r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2파이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천문학 관측을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거리를 재고 둘레 2개를 잴 수가 있다면 해봤더니 2파이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면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이게 우주론이에요. 이게 2차원 위에서의 우주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이 계산이 가능케 되는 것은 거리 개념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 개념이 매트릭이고 라인 엘리먼트. 그럼 이거는 3차원에 인베딩 되어 있는 거니까 썼지라고 질문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러니까 2차원에 살고 있는 이 개미 같은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매트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우리가 처한 형식이잖아요. 4차원에 살고 있으면서 4차원의 매트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면 돼요. 매터.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분포를 다 알면 매트릭이 결정돼요. 그 결정되는 관계식이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한 계산 여기 보면은 뭐 여기에 더 일반적인 예로 이게 F 세타일 때 이런 게 나옵니다. 땅콩 기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챕터는 다 커버한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다음 일단 이 숙제 하나 이게 1번이고요.
2부에 오시고 3장의 2번 문제.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까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에 의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면 뉴턴 법칙은 똑같거든요. 근데 가속되는 관찰자가 보면 뉴턴 법칙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건데 이서지 선생님께서 좀 발표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됐습니다. 출석부 순서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로는 세 번째 숙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뿌아송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공부를 해오실 텐데 이 여러분들 그 중력 포텐셜이 R분의 GMM, 그러니까 태양이 M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M이 있는 상황 치고 중력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뿌아송 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뿌아송 방정식을 풀어서 요 중력이 요 중력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라. 이게 이제 예제 3.1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각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시잖아요. 이제 아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본인이 납득할 만큼 나 이 정도면 난 그래도 방정식 풀어서 해 없는 건 내가 한 거다. 스스로 단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고 다음에 제가 이제 도전적으로 이제 해나갈 게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건데 결국은 그게 뿌아송 방정식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뿌아송 방정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게 이제 상대론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아주.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